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주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페드의 긴축 우려가 전체적으로 다시금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 몰아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요 포인트로 잡아서 좀 살펴보자면, 일단 어제 나왔던 11월 고용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인 20만 명을 크게 증가하는 26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강한 이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해 전월 상승률과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지표가 두 가지가 더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펌핑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11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56.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를 보여줬고요.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한 10월달 공장제 수주 역시도 전월 대비 1%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야, 이거 미국의 고용이 좋고 경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만 조금 높은 수준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아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연준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제 FOMC가 13일, 14일 이때 열리거든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자마자 이 부분이 다시금 부각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FOMC에서 최종금리가 4.75에서 5.25%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였고요. 일부 페드의 위원들은 내년 2월달에도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할 수 있어서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금리의 고점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수치이긴 하지만 이 매파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이 현재 시장의 흐름은 이렇구나 참고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오고 있구나. 요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중국의 주요 4대 직할시 외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수자장, 광저우, 쿤밍, 난닝, 하얼빈, 장저우, 우한, 진안, 난창, 항저우 등이 시민 이동과 관련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PCR 검사를 면제하는,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만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수준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중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윤활유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엔 WTI 기준 76.93달러로 마이너스 3.8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 서비스업과 이 공장제 수주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딱 보여진 거, 이 뉴스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FOMC에서 다시 금리 보폭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현재 50pp가 8이고요. 75bp가 2이기 때문에 일단 50bp 쪽에 기울어 있는 확률이 보여진다라는 걸 이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50bp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금리의 고점은 지금 5%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최소여도 4.75, 일단 5.25에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에는 꾸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 역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 중국 쪽이 계속해서 방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뭐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국에서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카지노나 이런 쪽으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이러한 사업들 역시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 봉쇄에 대한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굉장히 큰 제조업 공장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국에 탈출하는 걸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 내부에 있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중국 내 모든 공장을 이탈시킨다?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 판매를 하려는 공정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주변국으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부품 회사인데 일단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내려주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회사가 중국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 근데 우리 회사가 여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받는다? 요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기업들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봉쇄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컸어요, 이게. 자, 그래서 중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요거 이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럽 쪽에서 미국의 IRA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난을 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큰 영향이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지금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 쪽의 불안정한 부분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회사들인데 제일 먼저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EU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완전히 뒤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미국 쪽에 계속해서 비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자연스럽게 운 좋으면 한국도 여기에 은근슬쩍 수혜를 좀 얻어올 수 있겠죠. 유럽 풀어주는데 한국은 왜 안 풀어주냐, 이런 얘기하면서 따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된다면 현대 기아에게 요 뉴스는 상당히 큰 호재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 IRA 같은 경우에는 EU와 이 주변의 동맹국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는 있어도 중국에게는 절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제품이 미국에 침투하는 걸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 공장이 있는 이 하나큐셀 같은 기업들은 와, 이거 수혜를 제대로 받겠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은 호재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우디 쪽을 중심으로 이 건설 쪽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 약세장에서 그나마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 이 채소 길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여기서 잘만 진출한다면 중동 쪽에 스마트팜이 쫙쫙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스마트팜도 이제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랜트 쪽의 분야가 드디어 성장을 하면서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 철광석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쪽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후판을 만드는 이 제철 업계 쪽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후판이 원자재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높았어요. 자,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후판 가격이 비쌌단 말이에요. 해서 뭐 배는 만드는데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철광석 떨어지다 보니까 후판 가격 내려달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훅 하고 차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주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곡물은 이 브라질과 미국이 올해 여름에 좀 가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타격이 입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꿈틀할 수 있으니까 뭐 요것 때문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체크만 해놓는다?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이제 위성 관련주도 꽤 있잖아요. 요것도 다시 꿈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스페이스 X랑 연동이 되어서 그쪽 테마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페이 금감원에서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내년 초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자, 관련주 어제만 하더라도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다시금 위를 향해서 머리가 들어주는 모습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손해를 보는 기업들 나눠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러한 자료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물론 하락에 대한 부분, 가슴은 아프지만 61선 이탈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61선 이탈? 한참 멀었죠. 자,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봤더니 갑작스럽게 베트남과 한국이 공급망 협력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두산이랑 뭔 상관이 있지 하고 쭉 살펴봤더니 자, 여기에 두산이 이제 참가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풍력 발전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 풍력 부분 1등 사업자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야, 이거 베트남 쪽으로 현지 기업이랑 합작해갖고 합작법인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굉장한 수출을 올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엑시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기업들을 잡기 위해 인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맞춰서 인프라를 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은 이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이 기대감인데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물론 이 풍력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발전량을 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베트남 쪽에서도 솔솔 나오지 않을까. 근데 베트남 하필이면 한국 공장 많이 끌어모으고 있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랑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협약을 맺으려고 해? 원전도 혹시? 예,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부분으로도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 그냥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풍력 쪽만 보시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베트남 쪽에서 전력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수급을 보면 신기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장 끝나고 개인만 계속 마이너스 뜨고 나머지가 플러스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에서 또 개미들만 물량을 털렸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수급만으로도 지금은 매수할 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장 끝나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라인 61선이에요. 61선. 여기 이탈 안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선 이제 어떤 걸 돌파를 해야지 다시금 머리를 들까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 21선 여기를 뚫으면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올 것 같고, 그때 121선을 돌파하면 481선, 그리고 481선을 돌파하면 2만원, 요렇게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풍력 관련된 사업이 그동안 두산 쪽에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 베트남 쪽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다른 것들 역시 주목할 만한 이러한 것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사업적인 부분에 플러스 알파가 되었네. 매우 중요. 굿. 두 번째, 오늘의 수급을 봤을 때 현재 외국인이랑 기관이 음봉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또 개미만 털렸다면 이거는 수급 역시도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을 때 현재 지지라인 61선 그리고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121선 그리고 여기 돌파했을 땐 481선 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481선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이렇게 보시고,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채널에서 멤버십으로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이 하락장, 배당시장, 아니면 혹은 상승장에 맞춰가지고 조금 다르게 분석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